안녕하세요. 오늘 김동환 교수님 모시고서 산책 하게 됐습니다. 김동환 교수님은 롱아일랜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 HCI로 이제 석사를 하셨어요.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오셔 가지고 이제 HCI 교수님 밑에서 이제 박사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LG전자에서 직장 이제 경험도 네. 있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작년 9월에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산하죠. 네네. 맞습니다. 예, 디자인 인텔리전스 학과에 맞습니다. 네. 오셨고요. 부임하셨고 지금 배경으로 보이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 학교 같아요. 그 네. 저희 애교심이 연구실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네. 어 예쁩니다, 학교. 네. 네. 그러면은 뭐 자료가 있으시면 네. 공유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테이셔널 커뮤니케이션 앤 크리에이티브 리서치 랩이라고 이름이 좀 긴데 줄여서 C큐브 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음. 네. 지금 C큐브 랩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소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의 디자인 인텔리전스 전공을 맡고 있고요. 네, 그 후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또 저희 또 새로 만든 학과가 있어서 이후에 그 연구 소개 음. 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컴퓨터를 활용해 기술과 디자인, 사회가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학부 때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석사 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전공하고 박사 때는 언론정보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융합의 길을 음. 걸어왔는데요. 저의 그 좀 독특한 배경이 저희 연구실의 분위기를 또 만들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네, 연구실 홈페이지는 아직 만드는 중이어서 좀 민망하지만 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사 때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도 뉴스를 만드는 방법과 그 효과를 다룬 연구였고요. 알고리즘이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었을 때 뉴스 산업 혹은 정보 문화 콘텐츠 전반에 대해서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찍부터 고민해 볼 수 있었고요. 그 인간의 개입 없이 뉴스를 만드는 연구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이제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왜 이런 연구를 하시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입버릇처럼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제가 그리는 미래는 인간을 대체하는 알고리즘이 어떤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그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하고 알고리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안한 게 이 핑스라고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제 스포츠 프로야구의 뉴스 기사를 만들어 주는 그 프로토타입 시스템이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팀을 설정을 하고 원하는 선수들이나 어떤 관점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하면 개인화된 기사를 만들어 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한 명이 쓴 기사를 모두가 읽는 매스미디어 모델에서의 뉴스를, 그러니까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가 있으면 모두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각자 다른 뉴스를 볼 수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 각자 다른 정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뭐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그 연구의 영역이 그 처음에 시작은 로봇과 이제 저널리즘으로 시작을 했지만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거기서 제 연구들이 시작을 했었고요. 뭐 이 연구를 확장을 해서 이제 그 프로야구랑 증시를 가지고 원래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연구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지방선거에 그 뉴스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 프로토타입도 같이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선거가 있었고요. 그죠? 뭐 이런 뭐 도지사 선거부터 시작해서 뭐 한 7, 8개의 선거가 동시에 벌어지고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개표가 이루어지고 투표 개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정당도 많이 있고 후보도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한 뭐 나를 위한 뉴스를 만들어 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는 쉽게 만들 수 없죠. 인간은 이제 그 정도까지 스케일러블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 저널리즘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래프를 만들어 본다거나 텍스트 형식으로 뉴스를 꼭 만들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모달리티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연구들로 확장을 했었고,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로봇 저널리즘의 미래라고 하면 이제 챗봇 같은 형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친구와 대화하듯이 물어보면서
관심 가지는 분야만 가지고 이제 뉴스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이제 로봇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탄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그 로봇 저널리즘을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화형 인공지능, 이제 컨버세이셔널 AI가 뭐 요새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컨버세이셔널 AI라고 하는 어떤 기술과 기술의 파급력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서 사용자에게 이게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뭔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건네거나 아니면 사용자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협업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가, 인터랙션은 어떤 방식이 유용한가, 뭐 좀 더 유용한 걸 넘어서서 윤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연구들로 이제 로봇 저널리즘의 그 어떤 연구의 기조를 이어서 좀 더 확장해서 연구를 펼쳐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라던가 어떤 그 뉴스 정보를 텍스트로만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벗어나서 기타 다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VR이나 AR 같이 뭔가 지금 현실의 증강에서 보여주는 어떤 새로운 뭐 정보 통신 방식, 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보를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소셜 컴퓨팅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처음에 시작은 로봇 저널리즘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좀 더 HCI, 소셜 컴퓨팅,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전반으로 연구를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지금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그 사용자와 대화를 하는 결과를 수집해서 그 사용자의 그 의료 경험을 전이맵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디자이너가 보통 전이맵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 명의 사용자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한 명 한 명과 나누었던 대화 같은 것들을 정리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시각화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꽤나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리소스도 많이 이제 그 소모하는 작업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챗봇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기도 하고, 챗봇이 이제 모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이제 결과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들어 이런 전이맵이 있다고 하면 뭐 데이터를 모을 때는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그 뭐 아주 지능적으로 대화를 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막 굉장히 이 딥하게 서브젝트 매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규칙 베이스로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디자이너가 수행해야 되는 리서처로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새로운 연구를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이맵의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 슬라이드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네, 만약에 카이 연구에 그 카이에 제출을 했는데 통과가 된다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스템의 상호작용 방식에 따른 뭐 사용자 의사결정 연구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아직은 뭐 자율주행차에 관련한 그런 어떤 연구 인프라를 완전히 갖추어 놓은 건 아니지만 탑승자의 유형에 관련을 해서 그 정보 이제 그 자율주행의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단계들에서 4단계, 5단계와 같이 인간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보를 그 이제 효과적으로 소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이 그 추천해주는 어떤 정보에 그 이제 수용자로서의 사용자들은 뭐 동승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뭐 인터랙션의 방식이 달라질 때 어떻게 정보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위저드 오브 오즈 방식으로 해서 실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도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겪게 될지를 미리 이제 예측해보고, 뒤에서 이제 연구자가 어떤 그 환경 같은 것들을, 기술적인 것들을 이제 매니플레이트 하면서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도 미리 그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위저드 오브 오즈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면 좀 더 많은 연구들을 그 실제 이제 뭐 미래 사회가 오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시스템과 뭐 이런 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화면들을 만들어서 하는 실험들을 같이 진행을 해보고 있고요.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열거만 드릴 건데, 뭐 반자율주행 상황에서도 그 이제 제어권을 전환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에서도 저희가 이제 차량에서 미리 그 영상을 녹화해 놓고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실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미리 예단해 본다거나 하는 등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AI 에이전트의 어떤 젠더에 관한 연구, 뭐 요새 그 PC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보면 그 저희 연구실의 운영 목표를 잡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AI와 디자인과 소셜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서로 맞물려서 그 하나의 분야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AI가 있고 AI를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AI를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사용자와의 어떤 인터랙션 방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거고 AI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알고리즘이 가지는 어떤 새로운 책무가 무엇일지 비판적으로 알고리즘을 바라본다고 하면 어떤 연구들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디자인과 소셜이 만나게 되면 또 다른 영역의 연구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저희 연구실의 운영 목표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와 디자인과 소셜의 분야를 아우르는 학제 융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뉴스 자동 생성은 사실은 뉴스 자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로부터. 그거는 기술이 가능해져서 그렇게 하시는 거였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좀 더 간편하게 이제 뭐 데이터를 다루고 데이터를 음. 쌓고 그 데이터를 이제 가공할 수 있는 이제 그 환경이 좋아져서인 음.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 하면 뭐 인간의 영역과 기술의 영역을 좀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음. 제가 연구를 시작한 게 사실 알파고가 나오기 한 1 년쯤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음. 그때는 사실 튜링 테스트에 쪼끔 더 음. 감명을 받고 '요런 거 뉴스 영역에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제 뭔가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나 뭐 어떤 위협 같은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이제 더 넓어지게 되어서 저는 저로서는 되게 재밌는 현상을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중간에 목격을 하게 되어서 음. 네,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음. 시장 자체가 그냥 한번 해 보고 마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논의의 한 부분이 되겠구나.'를 이제 그때 좀 느끼게 되어서 네, 되게 재밌게 연구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김동완 선생님 이제 연구 분야 중에 상당 부분은 일단은 대화형 인터랙션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인제 이 대화형 인터랙션을 연구하시는 인제 뭐 여러 연구실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술적으로 더 인제 하드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 인제 문법적인 거나 어떤 대화하시는 거 있고 또 어떤 분야 특화된 것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 포지션을 그중에 이렇게 좀 잡는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실 것 같으세요? 이제 대화형 에이전트 이제 대화형 뭐 AI나 뭐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와의 연구를 할 때에는 저는 1 차적으로는 사회과학적인 면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네, 뭐 그 대화형 에이전트도 어쨌든 우리와 뭐 예전에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인간 투 뭐 컴퓨터 에이전트 이제 카사의 어떤 영역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대화 전략들이 필요하고 음. 수용자가 느끼는 어떤 그런 효용성이라든가 어떤 그 정보의 가치 같은 것들이 변하는지 뭐 유용성이라든가 뭐 어떤 향후의 사용 의도 같은 것들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HCI 영역인 것 같은데 음. 이제 사회과학부터 시작해서 HCI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먼저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직접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위저드 오브 오즈나 뭐 좀 더 쉽게 접근할 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거기에도 한계가 있지만 이제 기술적인 방법보다는
기술을 탐색하기 전에 먼저 뭐 사회적인 이제 관계, 뭐 기존의 사회과학이 다루어왔던 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을지, 뭐 대화 전략들이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HCI적인 관점들로 조금 더 넓혀서 이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프로세스나 모달리티 같은 것들을 다루는 방향으로 조금 넓혀서 보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보통 진행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연구실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회문화적이고 관계적인 측면들을 이렇게 좀 네네. 위에서 보는 연구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는 데가 많은데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자기 그 연구실 소개하시는 문구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본래 고통이 따르기 마련. 아, 네. 네, 그런 네. 문구가 있었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힘들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아, 들어올 네. 사람들한테 미리 겁주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연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뭔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네. 네, 그 원래 연구가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하나의 성공 경험을 만들어 가기가 이제 맞아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제 좀 더 쉽게 되지만 한 번의 사이클을 완전히 완성하기가 되게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많이 힘들고 지칠 때 이게 그래도 재미라도 있어야, 네, 그래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시작했지라는 어떤 그런 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 그냥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재미라도 있어야 하니까 최대한 재밌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자, 우리. 그러면서 이제 연구 탐색할 때에도 조금 더 재밌을 만한, 본인이 항상 관심을 갖고 이게 만약에 해결되면 본인한테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즐거울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먼저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썼는데, 네, 저희 연구실은 네, 되게 웃음이 가득한 연구실이지 않을까. 네. 그 선생님 랩 소개를 쭉 읽어보면은요, 선생님 지도 교수님보다도 약간 선배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쭉 쓰셨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런가요? 네네. 예, 나랑 네. 같이 한 발씩 가자.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굉장히 푸근한 코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실 때 딱 얘기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첨언하자면 제가 사실 저희는 아주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막 매진해서 하는, 이제 아직은 그런 연구실은 아니고요. 음. 좀 더 개인 연구 혹은 이제 두세 명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아이디에이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를 직접 찾아가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제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 주어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음. 규모가 커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네, 뭐 그런 연구들과는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어서 음.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아직은이라는 말을 빼주시고, 네. 가족적인 분위기로, 네, 재밌게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그 선생님 그 설명을 보면은 젊은 교수님들이 가지는 그런 면들이 많이 보여서 좋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김동환 교수님 연구실 소개도 듣고 그리고 연구 분야도 듣고 그다음에 지금 송도 캠퍼스가 가지는 매력도 들었고 앞으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서 아주 큰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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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